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넘파이 공식 튜토리얼에 있는 이 엠리스트 손글씨 이미지를 이제 예측하는 튜토리얼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까지는 이제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 가져오고 이제 트레인 레이블하고 테스트 레이블을 이제 원하는 인코딩 형태로 이제 한 개만 핫하게 만들어주는 실습까지 해봤죠. 그럼 데이터 셋과 레이블이 다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과 예측을 할 준비가 되었죠. 이제 모델에다가 넣고 이제 학습과 예측을 하도록 할 텐데 이 모델을 잘 요약해 놓은 그림이 이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행렬 곱 연산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구했었던 이 웨이티드 썸 값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서 이제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되는 값이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거치게 되는데 이 드랍아웃을 거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너무 학습 데이터셋에 이제 치우쳐져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예측 데이터셋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를 일부를 제거를 해줘요. 그게 바로 이 드랍아웃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드랍아웃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웨이티드 썸을 구해서 그 결과 값이 이제 아웃풋 값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예측한 값을 실제 값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얼마나 맞고 틀렸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스 펑션, 그래서 오차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차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중치를 이제 계산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반복해서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이제 기울기와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구해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이 과정 이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이 과정을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파이 공식 문서에 있는 튜토리얼을 같이 보고 있는데 입력층, 그 다음에 은닉층, 그 다음에 출력층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거치면서 우리가 학습 루프를 돌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습 예제를 가지고 그동안 이제 학습했었던 넘파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실습해 본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의 일부를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딥러닝은 이제 여기에서 딥러닝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배웠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딥러닝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배웠었던 넘파이가 이제 딥러닝에 활용이 된다라는 점을 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실습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피터 노트북 이 튜토리얼 문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죠. ipy.m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열어 두었어요. 그럼 이제 지난 영상까지는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 셋하고 테스트 데이터 셋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모델을 만들 텐데 이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랜덤 값을 생성을 하는데 시드 값을 고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는 거랑 저랑 실습하는 거랑 이 공식 예제에 있는 거랑 같은 랜덤 값을 고정을 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값을 만들 때는 이제 디폴트 RNG라는 거를 사용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넘파이 1점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디폴트 RNG를 실행을 했을 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신 버전을 되도록이면 이제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넘파이에서도 이 디폴트 RNG를 통해서 넘파이의 이제 랜덤 값을 생성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넘파이 랜덤 값 생성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 렐로하고 렐로2 델리브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함수는 미리 실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forward propagation하고 이제 back propagation에서 사용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제 미리 구현을 해봤다. 그래서 이제 렐로라는 활성화 함수는 우리가 구한 이제 아웃풋 값을 이제 통과시킬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np의 a range하고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의 값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값을 생성을 했다면 이 값을 a라는 그냥 변수에 담고 저 렐로 함수에 통과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0보다 작은 값은 다 0으로,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큰 값은 자기 자신으로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렐로 함수는 이제 0보다 작은 값에서는 0을 반환하고 0보다 큰 값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함수다. pat.plot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렐로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렐로2 delive 이 값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똑같이 a 값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true, false 값을 반환하는 이제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값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있는데요. 그 값들을 기본적으로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예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epoch는 이제 몇 번을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할 건지를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는 은닉층의 유닛을 몇 개로 구성을 할 건지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픽셀 퍼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입력한 이미지가 784예요. 입력하는 이미지의 픽셀의 사이즈가 784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은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정답 값이 몇 개냐. 그래서 0에서부터 9까지 숫자 10가지 중에 하나를 예측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가중치 값을 랜덤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랜덤 값을 생성을 해 줄 텐데 웨이트 1 값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 퍼 이미지,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 1과 2의 기본값을 생성을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기본값에 대해서 웨이트 1의 쉐이프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84의 바이 이제 100 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쉐이프 값을 가지고 있고 웨이트 2 값의 쉐이프 값을 보도록 할게요. 행과 열의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닉층을 통과할 때는 이제 은닉층의 이제 히든 사이즈가 이제 100개예요. 그래서 이제 은닉층의 유닛의 개수가 100개이기 때문에 행렬곱 연산을 해주기 위해서 요 이제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은닉층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웨이트 2 값의 이 열의 값이 10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출력해야 되는 값이 0에서부터 이제 9까지 숫자 10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10개로 연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출력 값이 100개, 10개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행렬곱 연산을 해 주었을 때 반복문을 돌면서 이 모델을 실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 예제에서 봤었던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구하고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 드랍 아웃, 그 다음에 다시 웨이티드 썸을 구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 값, 트루 값하고 비교하게 되고 로스 펑션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값 업데이트 해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번 반복할 거냐라고 이제 초기 값을 지정을 해 주었는데 그게 이제 20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여러 번은 학습을 하게 되니까 이제 트레이닝 로스 값하고 어큐레이트 값, 우리 이제 정확도 값이랑 테스트 로스와 테스트 정확도 값을 리스트에다 담아줄 거예요. 이제 저장해줄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를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포크 값만큼 포문을 돌아요. 여기에서 요 이미지를 몇 번을 돌릴 건지, 그래서 우리는 20번으로 이 예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문을 이제 20번을 돌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트레이닝 이미지의 길이만큼 이 포문을 또 돌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의 요 사이즈 값, 트레이닝 데이터 1000개, 테스트 데이터셋 1000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의 개수는 이제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레인지 0부터 이제 1000까지 하나씩 돌면서 실행이 되게 될 텐데 처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레이어 0이라는 변수에 넣어 줄 거예요. i는 만약에 0이다 라고 지정을 하고 처음에 있는 이미지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그 784의 이제 쉐이프를 갖는 이 1D 어레이 형태로 이제 플래튼하게 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리쉐이프 해서 28 by 28로 만들게 되면은 숫자 이미지예요. 그래서 plt.imshow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래튼한 상태로 넣어준다. 우리는 이건 시각화하기 위해서 리쉐이프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0에 들어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이런 이미지 형태가 아니라 1D 어레이 형태로 넣어주게 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 값하고 가중치 값, 초기화된 가중치 값을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해서 연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 0의 값하고 쉐이프 값하고 웨이트 1의 쉐이프 값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784죠. 같은 길이가 이제 이렇게 같게 맞춰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연산에 따라서 연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이제 100개로 나오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100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히든 사이즈를 100으로 주었죠. 히든 사이즈를 이제 100개로 주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값이 100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렐루를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렐루를 통과를 해서 이 결과값 레이어 1의 결과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plt.plot으로 레이어 1의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도 있고 플러스 값도 있어요. 근데 렐루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이 plt.plot하고 레이어 1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 이하의 값들은 다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값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아웃 마스크를 생성을 해줘요. 그 이제 드랍아웃 마스크라는 거는 어떤 노드를 이제 지울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드랍아웃 마스크를 실행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0과 1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개수가 1의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한번 이제 평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균 0.5로 이제 우리가 드랍아웃을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드랍아웃 마스크의 민 값은 0.51인데 얘의 쉐이프 값 보게 되면 이제 100개예요. 그래서 100개 중에서 몇 퍼센트를 이제 드랍아웃을 시켜줄 건지 요건 이제 그때그때 랜덤하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드랍아웃 값을 이제 적용을 해주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드랍아웃의 마스크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래서 드랍아웃의 마스크 곱하기 2를 밑에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레이어 1에다가 이 드랍아웃을 이제 적용을 해주게 되고 그럼 이제 노드 일부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중치 두 번째 가중치 값을 적용을 해줘요. 레이어 1의 값하고 웨이트 2 값을 그래서 레이어 1의 쉐이프 값, 그 다음에 웨이트 2의 쉐이프 값 보도록 할게요. 100개, 100개, 그 다음에 10개. 그러면 이제 출력 값이 10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 프로덕트 하게 되면은 결과 값이 10개로 나오게 되는데 이 10개가 어떤 값이냐? plt.plot에서 레이어 2의 값을 보게 되면은 확률로 되어 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레이어 2의 값이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의미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그 숫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7이 가장 높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입력했었던 숫자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제 5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7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왔다. 네, 학습을 반복하면은 반복할수록 이 오차를 계속 줄여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트레인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의 차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로스 직접 구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i 값 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실제 값하고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은 어떤 값은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어떤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0에 해당될 확률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1에 해당될 확률이 어느 정도고 그 이미지가
그 값에 해당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이 그 숫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트레이닝 레이블의 0번째 값을 보게 되면은 그 특정 값만 1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그 레이블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다 이제 아닌 값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의 오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구해요. 근데 오차를 구해보면은 어떤 거는 플러스로 되어 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곱으로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 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값들을 NP에 썸해서 이제 트레이닝 로스 값을 다 이제 더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로스 값을 이제 구해주게 되는데, 이 트레이닝 로스 값,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실행을 하려니까 오류가 났어요. 여기 보면 이제 포문 위에서 트레이닝 로스 값을 0.0으로 정의를 해줬죠. 이제 트레이닝 로스 값을 0으로 초기화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속 이 트레이닝 로스 값을 이제 더해주게 된다. 트레이닝 로스 값이 1.94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차가 어느 정도 된다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차를 구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큐러시라는 거는 그럼 정답이 맞고 틀리냐를 구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아그맥스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오차를 구한 거고, 이거는 이제 에러에 대한 오차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P 아그맥스 해서 레이어 2에서 이게 어떤 정답값이 뭐냐를 의미를 하게 돼요. 이건 숫자 7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값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값은 5였다. 그래서 이 아그맥스는 예측값, 인덱스 값을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 예측값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값 은 5였다. 그러면 이제 아그맥스 값을 통해서 그 레이블에 해당되는 값을 구했죠. 그럼 이제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르다, 잘못 예측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큐러시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린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차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행렬곱 연산을 해서 업데이트 값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 값들은 이제 어펜드를 통해서 이제 로스 값하고 어큐러시 값을 계속 이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준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했다면 이렇게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예측해 보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